안녕하세요. 저는 김푸르나라고 합니다. 앞에 저기 박가인 작가님이 이야기를 너무 편안하게 잘하셔서 너무 부담이 많이 가지만 굉장히 좋은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 이거 기획을 한 게 사실 개인전을 제가 처음에 기획을 하고 개인전이 너무 하고 싶었어서 제가 기획을 만들어서 제 작업실에서 한 게 모티브가 돼서 현재까지 지금도 기획을 하고 있고 제 작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 프로젝트 하시는 거 듣고 이거는 진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저도 인천에서 작업을 하면서 기획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나알람이랑 프로그램으로 내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일 벌리는 건 잘하는데 홍보를 진짜 못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보다 대단한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인천에서 작업 되게 재미있으신 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다음에도 사실 이런 기회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이 너무 길었으니까 영상 하나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실 개인 작업을 사실 많이 못했고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했어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영상 결과물이 남은 게 있어서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밖에서 미술 수업을 한 거예요. 우선은 이걸 기획하게 된 계기는 제가 돌아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니면서 미술 수업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고 좀 같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획자분도 계셨어서 같이 둘레길이라는 요즘 둘레길 굉장히 많잖아요. 둘레길에서 할 수 있는 미술 프로젝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저도 산책을 많이 하기도 하고 돌아다니는 걸 워낙 좋아하고 산책길에서 미술 수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호남매체 대표, 시각예술 비영리 시각예술단체 호남매체 대표로 돼 있는데 그건 사실 그냥 대표할 사람 없어서 제가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좀 작가들이랑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미술 프로그램을.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교육 프로그램 3개를 운영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지금 이게 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단체는 시각예술 작가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고, 약간 교육에, 미술 교육, 현재 미술 교육에 조금 부정적인 시각과 약간 좀 바뀌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뭉친 팀이기 때문에 작년에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 현대 미술에 나오는 다양한 기법들, 그 다음에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상징물 만들기라고 해서 약간 자연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자기 힘을 상징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기도 하고 신화를 좀 만들기도 해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고요. 둘레길 투어 코스마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저와 윤대희 작가님이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기획자 선생님도 함께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진행을 했고 사실 경기도가 지역 특성화의 그 프로그램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줘요. 인천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이 작년 봄, 가을 그래서 2학기로 진행이 됐고 봄에는 사실 봄의 자연이랑 가을의 자연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봄학기 수업 자료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그 자기가 어떻게 그 산에 있는 어떤 그 저희 옛날에 저기 산이나 어디 입구 가면 돌로 기념비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여기 산에도 아기장수 바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아기장수 바위 이야기가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네, 현대 시대와는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사실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현대미술 작가들이 그런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국립현대
미술상 받으신 작가님 중에 한 분도 옛날에 있었던 신화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작가님 사실 사례를 좀 많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고, 밖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걸 기념하고 상징하는 어떤 미술품들이 과연 현대 시대와 맞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자리를 좀 만들어 봤어요. 요거는 이제 그 밖에서 수업을 하는 거라 사실 뭐 햇빛이라든지 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소재를 쓸 수 있게 기획을 해서 그날은 햇빛이 되게 좋아서 선프린트라는 걸 했어요. 밖에 있는 햇빛을 이용해서 이제 그 형태가 가지고 있는 이파리나 이런 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 본인이 좋아하는 형태나 이파리들을 모아서 이제 프린트를 바로 프린트할 수 있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 사실 이날은 여기 위치가 체육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신체의 움직임을 가지고 사실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걸 간단하게 하고 이제 퍼포먼스에 관한 설명을 시민들한테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퍼포먼스를 했어요. 움직임을 하고, 그리고 사실 공원에 운동기구 굉장히 많잖아요. 운동기구에서 자신만의 또 운동법이 있어요. 사람마다 운동기구가 하나 있으면 그 자기가 어떻게 자기 신체를 활용해서 운동을 하는지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서로 함께 공유하고, 네. 그래서 각 그 코스별로 돌면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고, 사실 뭐든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행에 옮기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거 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 육체적으로. 네. 맨날 짐을 이고 가고, 산에 오르고, 사실 그래서 더 기억에 남고, 그래서 지금도 이 시민들이랑 같이, 뭔가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나중에도. 오늘 주제가 그 확장되는 형태의 그런 내용이잖아요. 주제잖아요. 제가 제 작업에 있어서,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제 키워드는 제가 우선 작업을 시작하게 된 건 저의 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의 사실 몸이 아니고 저의 생각을 몸이라는 소재로서 표현을 했죠. 그리고 그걸 직접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체험을 키워드로 넣었고요. 사실 그 전반에 깔려 있는 거는 어떤 생태, 어떤 자연, 어떤 전반적인 환경이 들어가서 생태를 집어넣고, 채집. 전 작업을 하기 전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채집을 많이 해요. 아카이빙이라고 하기엔 좀 되게 뭐가 없는데 되게 많이 모아서 버리지 못하는 성격도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모아놓고 그걸 섞기도 하고 그걸 조합하기도 하는 작업들이 대부분이라, 기본적인 이제 근간의 키워드는 채집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른 거랑 막 섞어서 확장하려는 성향이 좀 있어서 확장과, 그리고 제가 사는 데에 대한 관심, 지역을 그래서 넣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전시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시 포스터고요. 너의 자리라는 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수업을 기획을 했어요. 이거는 고등어 작가님이랑 기획을 한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사실 저는 오랫동안 미술 입시학원에서 수업을 했었는데 아이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학원에 수업을 하면서. 이게 미술이라는 게 참 이렇게 수업을 하면 사실 되게 굉장히 상상력이 많은 시기에 상상력을 짓밟는 수업들이 많아서 대부분이. 그래서 사실 이거를 같이 이야기할 작가님을 섭외를 했고 같이 팀에 있었고, 고동호 작가님이라고 아시겠지만 고동호 작가님이랑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이건 이제 결과 포스터고 고동호 작가님이 제작하신 포스터고, 학생들이 자기의 의자를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저 옛날에 중학교 때, 그러니까 대상은 중학생이었어요. 저희가는 대상을 중학생 이후부터 잡긴 했지만 중학생들이 가장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중학생들이 대상이었고, 자신이 만들고 싶은 의자를 디자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의자는 사실 몸 전체를 대변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똑같은 의자에 앉아서 똑같이 수업을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앉고 싶은 의자가 어떤 의자인지 너희들이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컨셉으로 의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뭐 몸 드로잉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의자 색깔에 앉고 싶은지도 그림을 그려서 드로잉을 하고 그걸 실제 모델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이들이 드로잉해서 의자를 직접 제작했죠. 네. 그리고 이 작업도 이 드로잉하는 작업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이거를 같이 전시를 했어요. 네. 그리고 플라잉 체어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쥐를 키우는 친구예요. 햄스터를 키우는 친구인데 자기 햄스터랑 같이 앉고 싶다 그래서 여기 햄스터 통과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움직이는 엉덩이라는 제목인데 약간 좀 재밌는 친구예요. 그래서 약간 뭐 그때 한창 성에 왕성한 시기 때문에 뭐 몸을 엉덩이를 표현하고 싶다 막 이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폭신한 엉덩이 형태의 의자가 나왔고 이 친구도 되게 재밌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친구들이 만화 그리는 것도 되게 좋아했어서 그림도 잘 그리지만 되게 환상적으로 의자를 표현을 했고,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돌아다니는 의자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바퀴를 달라서 돌아다닐 수 있는 의자를 만들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전시해서, 네. 그 대한공간 듬이라고 있어요. 그 윤대일 작가님이 운영하시는 공간인데 대관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전시를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이따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시각 작업 되게 단순해요. 패턴적으로 작업을 하고요. 근데 제가 사실 그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색깔 선정에도 굉장히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작업하고 있는 과정을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체험을 하고 싶었고 이렇게 차트를 만드니까 애들이 조금 참여를 하는 게 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평문화사랑방이라고 부평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좀 같이 협업을 해서 아이들한테 한 8회차 정도 수업을 했고요. 사실 되게 다양하게 수업을 했는데 이거는 일부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몸으로, 그러니까 시각 언어긴 하지만 다양한 감각을 우리는 시각으로 만들잖아요. 사실 시각 언어라 그래서 시각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느끼는 어떤 다양한 감각이랑 감정을 시각으로 우리는 변형을 시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느끼는 어떤 단어나 어떤 말들을 시각 언어로 변형시킬 수 있는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지금 차트로 아이들이 만든 거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느끼하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떠오르는 색깔은 다 다르죠. 그리고 싱그럽다, 흐뭇하다, 사랑스럽다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색깔과 자기가 생각하는 모양을 결합을 해서 패턴을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참여한 학생들이고 초등학생들이었어요. 중학생도 되고요. 사실 일반인도 같이 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어를 이렇게 딱 제시를 하면 아이들이 생각나는 감정을 색종이로 바로 골라서 약간 빨리빨리 이렇게 드로잉으로 옮기고 그거를 바로 결합을 시키는 작업이었고요. 네. 보시면 이 친구는 그래서 아프다, 짜릿하라를 결합해서 짜릿해서 아픈 패턴 자기가 만들었고 사실 이거는 그날의 감정에 따라 좀 자기가 수집을 하죠. 두 개를 합치죠. 그래서 보시면 달달하다, 조용하다. 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쳤을 때 나왔던 이미지를 자기가 다시 또 이름을 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자기만의 색깔을 이용한다는 것과 자기만의 어떤 드로잉으로 이렇게 결합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를 좀 집약적으로 담을 수 있는 시각 언어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다시 포트폴리오로 넘어가면요. 이게 저희 첫 개인전이었어요. 이제 첫 개인전 얘기를 하는데, 저는 2015년도에 대학원을 졸업을 했고요. 졸업하면서 작업이 좀 많았어요. 근데 어디서 전시를 할까 되게 고민도 많았고,
갤러리에서 그렇게 불러주지도 않잖아요, 원래. 그리고 갤러리에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나쁜 갤러리도 많고. 그래서 저는 제가 전시를 그냥 만들고 싶었어요. 네, 왜냐면 그때 당시 저 작업실이 있었어요. 지하 되게 어두컴컴한 곳이었는데 제가 거기 막 벽에다가 또 그림 그리고 막 이래서 거기서 전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전시 비용이 없으니 한 300만 원만 있으면 전시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천문화재단에 300만 원만 신청했어요. 600만 원이 최대였거든요. 저는 그냥 300만 있으면 된다고 300만 원 신청했고 불쌍했는지 저를 뽑아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니키데 생팔이라는 작가에 좀 꽂혀 있었거든요. 근데 니키데 생팔 그 개인전 중에 자기의 몸에 들어가게 하는 전시가 있어요. 이렇게 다리 벌리고 그 사이를 통과하는 그 전시였는데 그 전시가 너무 좋아서 책으로만 봤거든요, 사실. 실제로 보진 못하고. 전시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나도 내가 어차피 몸을 소재로 작업을 하니까 내 개인전도 그렇게 해보자 해서 지금 보시면 제가 작업한 염색체, X 염색체예요. X 염색체 패턴으로 이제 입구를 이렇게 시트지로 꾸미고, 네, 지금 보시겠지만 이런 페인팅 작업도 했고요. 보시면 이제 제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혈액이라든지 뭐 유선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제가 결합을 시켜서 새로운 이미지로 패턴화로 만듭니다. 이거는 뉴런인데 뉴런이 실제로 이렇게 생기진 않았고 제가 뉴런의 어떤 그 중요한 부분만 캡처를 해서 연결망처럼 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몸이 좀 작업을 하면서 사실 신경 쪽에 문제가 좀 있어서 좀 작업을 잠깐 쉬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쪽에 그 몸이 안 좋으면 모든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고 모든 몸은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걸 되게 알면서 뉴런 작업을 굉장히 꽂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 작업실을 아예 다 벽지처럼 실제로 그렸고요. 이게 한 3m, 5m 정도 되고 사실 개인전에 이거를 거의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제가 작업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에 이렇게 전시를 했고 그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기획서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작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 왜냐면 재단 지원금을 쓴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고 그게 기회가 돼서 사실 다음 것들이 이어지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박가인 작가님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전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제가 작업을 그때 당시 했던 과정이고 아까 얘기하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 개 모아서 합치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때 당시 해부학 책에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해부학 책에 나왔던 다양한 이미지들을 제가 단순화를 시켜서 제 맘대로 작업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거는 이제 유선이 성장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나무가 자라는 것 같은 형태로 패턴을 만들고 근육세포예요. 근육세포를 꽃 모양처럼 생겼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약간 되게 굉장히 예쁘고 하지만 여성의 몸이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드로잉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 중에 마음에 드는 것들을 뽑아서 이제 입체로도 만들기도 하고 패턴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이거 제가 공간 거기 벽화했던 그 공간에 그때 당시 오프닝 때 제가 칵테일을 만들었어요. 칵테일이라는 게 사실 칵테일 혹시 역사를 아시나요? 칵테일은 그 금주법 때문에 만들어진 음료예요. 그래서 사실 술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위해 만들었던 거고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오프닝 때 저는 이제 몸을 소재로 하지만 사실 몸처럼 보이지 않고 뭔가 굉장히 예쁘고 아기자기 패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그때 저의 의도였어서 칵테일이라는 게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색깔도 다양하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이제 술이 들어있잖아요. 독한 술, 그것도. 네. 그래서 약간, 내 작업과 좀 맞지 않나? 그래서 오프닝 때 이제 그 케이터링으로 칵테일을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작품에 나와 있는 색깔 중에 마음에 드는 색깔을 칵테일 막 섞으면 되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음료 섞어서
최대한 비슷한 색깔로 만들어서 이제 칵테일을 오신 손님들한테 나눠줬고, 이때도 근데 홍보를 잘 못해서 사람은 거의 안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홍보의 중요성을 아직도 하고 있지만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제가 2015년에 개인전을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2016년에 아트 플랫폼이라는 곳에 입주를 해요. 그 인천 아트 플랫폼 아시죠? 인천 아트 플랫폼에 그때 당시는 되게 운이 좋게 들어갔어요. 딱 개인전 마치고 포트폴리오 내서 바로 입주를 했고, 그때 이거는 뭐냐면 아트 플랫폼에서 기획한 런치 플랫폼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시민들 대상으로 이제 작가가 작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음료 같이 먹는데 저는 그때 개인전 때 칵테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묘한 칵테일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낮술을 먹었어요. 네, 그래서 낮술을 만들어서 네, 음료,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한테 음료라 그러고 술을 섞어서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낮술을 주니까. 왜냐면 낮술을 먹을 일이 없잖아요. 회사원들이. 그래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다행히 이렇게 같이 뭔가를 나눌 수 있고 그걸로 이제 술을 먹으면서 제 작업을 설명해 주시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아까 제가 키워드 얘기했듯이 약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확장을 자꾸 시키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네. 플랫폼에 입주해서 사실 모든 사람이 자기 기획과 자기 생각했던 것과 실행하는 거는 좀 차이가 많잖아요. 플랫폼에 있어서 큰 포부를 안고 들어갔는데 많이 못했어요, 뭐를. 네, 근데 개인 작업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때는 개인의 기존에 있었던 작업에서 조금 더 좀 캔버스 자체가 네모난 캔버스가 싫어서 다 그때부터 동그란 걸로 작업했어요. 동그란 걸로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이렇게 동그란 거에 대한 저의 약간 강박적인 성향도 있고 동그란 거에 대한 약간 모서리 끝이 없는 것 같은 그 형태가 굉장히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어서 그리고 약간 사실 제 모든 작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구멍이에요. 구멍이 뭐냐면 몸에 있는 우리는 구멍을 통해서 제 입구멍을 통해서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콧구멍을 통해서 이제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그 신체라는 구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신체에서 구멍이란 이제 밖과 안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소재. 그래서 이제 동그란 캔버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 그때부터 지금 보시면 막 그래서 이제 그때 365 시리즈로 해서 제 손으로 이렇게 어떤 생명이 피어나고 어떤 지는 것 같은 과정을 손으로 사진을 찍어서 콜라주를 했었고 하루에 한 번씩 드로잉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365 시리즈로 했는데 365장은 다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런 드로잉도 하고요. 요게 365 드로잉 시리즈고 365장까지는 못했지만 한 200 몇 장 나왔어요. 이거는 그리고 그때 당시 같이 진행했던 제가 돌아다니는 거 좋아한다 그랬는데 그때 한창 돌아다니는 거를 잘 실현시켜 주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플랫폼에 있는 작가님들이랑도 많이 돌아다녔고요. 제가 여행을 하면서 수집했던 이미지를 이렇게 다 긁어 모아서 약간 패턴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당시 이제 뭐 지역이라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또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장소가 인천 아트 플랫폼에 한창 있었을 때가 여름에 한창 있었는데 그때 매미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공원을 갔더니 우는 매미 옆에 그 매미 헐벗은 몸이 있는 거예요. 선태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매미 껍데기. 그걸 다 모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약간 그 매미 몸이 어떻게 보면 그 매미도 변태를 하잖아요. 변태 되기 전. 그런데 사실 이 껍질에서 못 나온 매미는 죽는데요. 근데 이제 되게 이 껍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떤 삶과 죽음의 사이에 있는 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제가 그 작업에 있는 소재 중에 하나였어서 이제 매미를 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매미에 대한 얘기를 좀 쓰고, 샹들리에를 제작해서 같이 설치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저는 또 확장을 하는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기회가 우연치 않은 기회가 돼서 그 인천 문화 대축전에서 이제 돼가지고 그
그 X 염색체를 가지고 패턴을 가지고 그때 기획자님이 기둥 인천역 기둥에다 설치를 하면 어떨까요? 그래가지고 좀 설치는 하되 좀 예쁘게 했으면 좋겠어서 홀로그램 시트지로 염색체를 재단을 해서 붙였어요. 다행히 지금 인천역 가시면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어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작업들이 계속 확장이 돼서 작년에 그 용인에 있는 버시미술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염색체를 프린트를 하고 아이들이 직접 그 자기만의 색깔로 염색체를 채우는 작업을 했어요. 그 16년에 인천 아트 플랫폼에 있다가 OCI 그 창작 스튜디오에 바로 입주를 했어요. 그때도 이제 그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레지던시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작업을 뭔가 해야겠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나오고 뭐 다른 분들도 좋은 분들 많으시지만 레지던시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 되기도 했어요. 왜냐면 2년 동안 연달아 들어갔더니 좀 힘들더라고요. 이 작업은 그 뒤에 보시면 이제 드로잉했던 작업에서 어떤 손의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기도 했고요. 사실 밑에 이 화면 밑에 보시면 꽃 같기도 하죠. 이게 여성의 자궁 관술에 있는 어떤 형태인데 요거를 제가 약간 꽃의 이미지는 어떤 피어나는 사실 뭔가 피어나는 듯한 그 형태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진짜 자연 현상에 놔두고 싶었고 그래서 실리콘 캐스팅을 해서 굉장히 많이 복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또 빠져 있었던 약간 주제가 신체를 복제한다는 거. 왜냐면 지금 뭐 뉴스 가끔 보면 알겠지만 뭐 인공 자궁이라든지 이런 신체들, 그 다음에 뭐 복제하는 신체들, 이런 디지털화된 복제화된 신체들에 대한 기사들을 되게 많이 읽었어서 몸을 어떻게 복제를 하고 하는 것들, 근데 그 안에 있는 뭐 우리, 뭐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생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때문에 작업을 해서 이제 OCI 앞에 보면 약간 늪 같은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얘네를 다 갖고 가서 깔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근데 약간 무대적인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되게 무대화 시키면 되게 재밌겠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거기서 피어나기도 하고 이런 무대를 만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7년에 다시 기획을 해서 퍼포먼스 작가랑 같이 협업하는 전시를 해요.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복제된 신체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 OCI 스튜디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시면 건물에 구멍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건물에 있는 구멍을 이용해서 그 안에 소리를 집어넣어서 오픈 스튜디오 때 그렇게 작업을 했고 어떻게 보면 건물 자체가 큰 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안에 음악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작곡가와 그때 뭐 협업하는 기회를 주셔서 작곡가분이랑 함께 음악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플룻이라는 악기가 사실 구멍이 제일 많은 악기래요. 그래서 플룻을 이용해서 음원을 만들었죠. 네,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전시장은 OCI 뮤지엄이라고 저기 조계사 있는 데 있어요. 그래서 결과 전시했었던 거고 제 작업 앞에서 음악은 안 들리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전기 음악인데 이 플루티스트가 음악을 하면요, 이 바로 복제를 해서 똑같은 음이 겹쳐서 막 들려요. 그래서 뭐 그런 곡이었고,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협업에 대한 되게 또 욕심이 또 그때부터 또 계속 생겨서 이제 그때 아까 얘기했듯이 무대를 만들고 싶었어서 2017년에 기획서를 다시 써요. 그래서 그 서영주 작가라고 2016년에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만난 작가고 배우이기도 해요. 그분이랑 같이 예산을 제가 개인전으로 예산을 받고 그분을 섭외를 해서 같이 어떤 구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전시를 했어요. 이거는 그 일부고 그리고 지금 네, 이게 서영주 작가고 여기 뒤에 있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한 어떤 구멍에 대한 이미지였고 사실 이거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작할 때 이렇게 구멍 안에 레이어를 시켰어요. 구멍 안에 지금 막 움직이는 것은 사실 제가 그 파도의 영상을 찍어서 같이 레이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색깔 자체도 조금 기존의 자연 색감은 아니죠. 약간 좀 핑크빛, 바이올렛빛에 해를 구멍을 만들어서 무대를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계속 어떤 피어나고, 네, 그러고 이제 거의 끝나는 영상인데요. 네, 보시면 앞에 있는 이제 조형물들이랑 같이 이렇게 공연장을 빌려서 작업을 했습니다. 2017년까지 그렇게 작업을 하고 2018년도에는 에너지가 고갈이 돼서 쉬었어요. 에너지가 고갈돼서 쉬면서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파견예술인이라고 예술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퍼실리테이터로 영종도 도서관이랑 같이 일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 일만 했어요. 그래서 영종도 아카이브 하는 작업을 했고 영종 도서관에서 전시를 하나 기획을 해서 하긴 했는데 네, 그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조금 그 작업을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사실 좀 기존에 있던 작업에서 조금 다른 스타일의 내가 진짜 많이 돌아다니니까 내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내가 남긴 기록들을 가지고 전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강했고 그때 그 경기문화재단에서 같이 프로그램 기획하셨던 이정은 기획자 선생님이 약간 그 피크닉, 생태와 관심이 많으세요. 같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또 빠져 있었던 게 좌측 상단에 보이는 게 탐조일지예요. 저는 이제 탐조가 뭐냐면 새를 조사하는 건데 직접 가서 새를 보는 거예요. 만원경을 이용해서 만원경을. 제가 사는 곳이 송도예요. 송도가 굉장히 개발된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갯벌 매립한 거잖아요. 그 송도는 되게 재밌는 공간인 게 굉장히 신도시고 굉장히 발전된 도시지만 바로 뒤에는 갯벌이 있고 철새가 왔다 갔다 해요. 사실 여기가 철새들의 성지였대요. 그거를 어쩌다 알게 된 조류 전문가분한테 들어서 그분이 송도에 이제 탐조를 오실 때마다 저한테 연락을 해요. 그래서 같이 탐조를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탐조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같이 탐조를 했고 그때 이제 탐조가 가능하신 분끼리 이제 번개를 해서 탐조를 다녔어요. 여기 송도고요. 장비는 제가 없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이제 탐조를 나갈 때마다 따라 나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새를 볼 수 있어요. 그 멸종위기 새도 굉장히 많이 와요. 그리고 저새 같은 경우도 되게 없는데 송도에 유난히 많거든요. 저새도 보고 이건 괭이부리 갈매기인데 많죠 얘는. 정말 철새들 그 시기에만 볼 수 있는 그 새들이 신기한 게 사실 제일 자유로운 동물이잖아요. 자기가 거주하고 싶은데 거주할 수 있고 굉장히 그래서 사는 곳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사는 공간에 대한 어떤 특징이 굉장히 강해요. 새들이.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떤 전시를 그래서 기획자님이 내가 탐조하는 걸로 한번 전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기획한 전시가 하나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제목은 Our 피크닉 레퍼런스다. 피크닉이 그 전시가 뭐였냐면 그 지금 현재 있는 어떻게 보면 송도도 마찬가지죠. 공원들 굉장히 인위적이고 다 인간이 만든 자연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공원에 사는 새들 그리고 한국의 그 새들이라고 하면 철새라기보단 텃새죠. 텃새. 도시에 사는 텃새들을 조사를 했고 텃새들 3마리를 가지고 한국의 대표적인 텃새 3마리 혹시 아시나요? 아시겠지만 까치, 참새, 그리고 하나는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직박구리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3마리 철새고요. 텃새고요. 이 새들을
조사를 했고 공원에 가면 제일 많은 새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집을 짓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이 친구들 집을 만드는데 어떤 재료를 해서 집을 만드는지를 좀 나름 조사를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시각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보여주고 어떻게 공유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저만의 방법으로 패턴을 또 만들잖아요. 새들의 이미 텍스트를 이용해서 색깔을 수집해서 제가 드로잉을 하고 그걸 다시 시각으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 먹는 것들 왜 텃새가 될 수밖에 없었나 잡식이거든요. 굉장히 잡식이고 너무 다 잘 먹고 까치 같은 경우엔 거의 뭐 쓰레 봉투도 뜯어서 먹을 정도로 굉장히 불이의 힘이 세고 그래서 3마리 새들이 어떻게 텃새로 될 수 있었을지를 했고 그때 당시 또 같이 워크숍도 진행했어요. 그래서 3마리 새의 특징을 아이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다 다르거든요. 참새는 숫자가 개체수로 남아있는 텃새이기 때문에 참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구멍만 있으면 걔는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직박구리에 대한 이야기, 까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이 직접 새의 집을 만들어주는 그 3마리 중에 1마리를 선택해서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집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해서 이 친구의 특징을 알고 집을 만들어주는 워크숍을 했어요. 너무 말이 길었죠?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홍보를 하나 해드릴까 해요. 네. 저는 사실 지금 현재 이 개인 작업과 함께 그 점점점이라고 인천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공간을 운영을 하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공간 소개와 그 점점점 좀 있으면 이제 오픈 다시 하거든요. 프로젝트 오픈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그러고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에 해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점점점 프로젝트 한번 놀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을 거점으로 작가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는 거고 저는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됐죠. 얘기를 못했지만 그 인천에 있는 미림극장이랑 옛날부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극장에 대한 자료들을 옛날 인천의 극장에 대한 자료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극장과 협업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트랩 999라는 공간을 기획을 해서 지원을 받았죠. 이거는 이제 제가 당시 미림극장에서 직접 극장 직원분이랑 같이 구한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정리를 하고 있죠. 자료들을. 그다음에 이게 진짜 미림극장 옛날 모습이고 현재는 이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발견됐던 관람권이었고 옛날 그런 자료들이죠. 필름 슬라이드. 그래서 이렇게 전시장을 저 혼자 기획한 건 아니고 고경포 기획자님, 염지희 작가, 저랑 이제 셋이 같이 전시장을 만들었어요. 현재 미림극장 3층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계기가 된 이 프로젝트 사실 만들게 된 계기는 미림극장에 있는 어떻게 홍보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부장님의 소개로 그 작년에 일본 요코하마를 갔어요. 거기에 극장이랑 굉장히 비슷한 잭앤베티라는 극장이 또 있어요. 거기에 아트랩 999라는, 아트랩 오바라는 프로젝트 팀이 입주를 해 있는데 극장이랑 같이 연계하는 시각 작가와 음악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웠고 옛날 극장의 역사를 바탕으로 아니면 그 거리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하는 팀이에요. 예술 프로젝트를. 그래서 뭐 투어도 만들고요. 인물을 가지고 앨범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여기 저와 같이 지금 아트랩 999라는 공간 운영하는 라오미 작가님이에요. 직접 거기서 워크숍을 하셨던 이미지고요. 같이 이렇게 와카바초 거리를 투어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름을 좀 따서 아트랩 999라고 이름을 만들어서 지금 극장과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점점점이라는 사업도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가 있고 신포동 일대에서 프로젝트 장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꼭 한번 점점점 프로젝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말이 많고 너무 방대한 게 아니고 산만하죠. 제가 좀 그 성격도 약간 비슷한데 모든 작가님들 다 비슷하겠지만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좀 정리를 해보려고요. 정리가 잘 안 되는 성향이 좀 있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세요. 시각 예술을 전공하셨나요? 선택한 계기가 궁금해요. 작업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취하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저는 회화과 나왔어요. 우선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학부와 대학원 다 회화과 나왔고요. 그래서 대학원 사실 중간에 한번 휴학을 했는데 그게 대학원 좀 저랑 안 맞았어요. 인천으로 활동하는 기반을 다지는 이유가 있는지 작업을 위한 수익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우선은 작업을 위한 수익은 아까 얘기했듯이 파견예술인 활동,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하면서 많이 받고요. 최대한 제 전공을 살리면서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은 기획을 하게 되면 기획비도 또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많지 않지만. 그런 걸로 수익을 좀 하기도 하고, 작품이 생각보다 전 잘 안 팔려서 작품으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제가 생각했던 기획이라든지 다행히 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를 제안을 하면 잘 되더라고요. 잘 선정이 돼서 그걸로 강의료를 받고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하죠. 네. 그래서 더 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까 하지만 쉽지 않네요. 네. 인천으로 활동하는 기반은 제가 우선은 제일 접근성이 좋은 데가 인천이고요. 인천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사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인천에 살았는데, 인천이라는 곳이 굉장히 변화무쌍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변화무쌍함을 사실 좀 같이 기록도 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현재는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른 재밌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활동할 생각인데 요즘에는 사실 인천의 어떤 섬 같은 곳에 좀 관심이 있어요. 신체에서 생태 쪽으로 넘어온 계기요. 넘어온 계기? 넘어왔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또 이야기인데 제 원래 꿈은 파브르였어요. 파브르, 저 곤충을 굉장히 좋아해서 곤충학자가 꿈이었고요. 사실 내 몸 자체는 내 주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생태를 무시할 수 없어요. 신체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환경의 영향을 받는 몸이기 때문에, 제가 우선은 곤충을 되게 좋아했고요. 그래서 곤충을 좋아해서 자연에 또 관심이 원래 있었고, 또 거기에서 또 내 몸이라는 것에 대한 좀 관심이 또 많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둘이 개가 접점을 이제 이루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치만 아직 많이 부족하죠. 정말 긴 시간이었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사실 더 좋은 작가들이 이 프로그램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와 함께 그 프로그램 기획하신 작가님들 너무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이었고, 인천에는 사실 진짜 되게, 톡톡 튀는 작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인천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천에서 좀 좋은 작가들 좀 많이 같이 연계됐으면 좋겠고, 참고로 저는, 마무리는 잘 못하는데요. 불러 모으는 건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혹시 불러 모을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